네, 4장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요 플루이드 키네마틱스라고 해서 유체의 운동학이죠. 즉 유체 운동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결국 속도 벡터를 안다고 하면 이 속도 벡터로부터 가속도 벡터도 알 수 있고 또 각속도도 알 수 있고 얘가 회전하는지 회전하지 않는지 그죠? 그리고 부피의 변화, 다이버전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또 이놈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지 쭉 늘어나는 거, 리니어 스트레인 또는 찌그러지는 거, 쉬어 스트레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도 벡터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유체의 특성들을 우리가 왜 그런 유동이 만들어졌는지는 이 키네마틱스의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어쨌든 유동이 어떻게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속도의 어떤 속도라든지 가속도, 각속도 이런 걸 가지고 그 유체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내는 것이죠. 자, 뭐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가속도 벡터, 가속도는 결국 입자의 파티클에 우리가 가속도를 찾는데 속도 벡터가 오일러리안 디스크립션 형태로 XYZ 즉 공간의 어떤 함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걸 유도를 했습니다. 이 가속도에 대한 표현은 매우 중요하죠. 또 이 유체 운동을 우리는 타임 레이스로 어떤 레이스로 표현을 하는데 병진 운동, 어떤 직선 운동을 하는 것에 레이스는 속도가 되고 그죠? 또 회전의 레이스는 각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찌그러짐, 즉 각 방향으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늘어나거나 또는 찌그러지거나 쭉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압축된다? 인장, 압축 뭐 이런 용어들을 쓰죠. 그런 것들을 이제 linear strain rate로 표현하고 shear strain rates로 찌그러진 정도는 shear strain rates로 표현된다. 그래서 요렇게 어떤 사각형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놈이 회전을 어느 정도 됐는지 즉 이 두 변이 얼만큼 몇 도만큼 단위 시간당 회전하느냐 그것의 평균 두 선분의 회전 정도를 평균한 값으로 우리가 어떤 유체 요소의 각속도를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표현되고 얘는 2분의 1 이걸 컬이라고 부르죠. 컬의 절반이 된다. 그리고 이놈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볼티서티 우리말로 하면 와도 와의 정도죠. 그죠? 소용돌이의 강도 이런 겁니다. 결국 어떤 소용돌이가 아주 강력한 소용돌이가 생겼다는 것은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아주 각속도가 큰 어떤 소용돌이가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되고 리니어 스트레인은 각 방향의 속도의 미분으로 표현되고 얘들을 다 더한 양은 수학적으로는 이 식이 되고 이놈을 우리가 다이버전스 오브 벨로시티 또는 벨로시티 다이버전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놈이 다이버전스가 0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찌그러진 각 방향에 찌그러진 거의 총합이 0이라는 의미니까 결과적으로 이놈은 비압축성 유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동이 압축성인지 비압축성인지를 알아보려면 속도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구해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이 0이 아닌 것을 이제 압축성, 즉
유체 요소가 처음에 dx, dy가 있다면 이놈의 처음 면적 2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요 면적이 dx 곱하기 dy인데 이놈이 다음 순간에 만약에 dx 여기 dx 프라임, dy 프라임이라면 dx 프라임, dy 프라임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이 다이버전스 가지고 같지 않으면 다이버전스가 0이 될 테고 0이 아닌 값이 될 테고 그러면 이 유체 요소의 부피가 변했다. 부피가 변했다는 것은 질량은 똑같은데 면적이 바뀌었다 또는 부피가 바뀌었다. 이런 밀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압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유체 요소의 찌그러짐, shear strain rate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inear strain rate과 shear strain rate를 합쳐서 이 strain rate의 tensor라고 부르고 각각의 요소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떤 정의를 한 방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르게 이 관계들을 모두 쓴다면 이놈은 2분의 1 라운드 UI 라운드 XJ 플러스 라운드 UJ 라운드 XI 이와 같은 형태로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앞에 마찬가지로 각속도도 오메가 IJ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놈은 또 똑같은 의미로 UI 라운드 XJ 마이너스 라운드 UJ 라운드 XI 이와 같은 형태로 각속도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주 고급 고급 유체역학 뭐 이런 걸 하면 뭐 이상한 관계식들을 많이 유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텐서형으로 간단하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텐서형으로 쓰면서 이제 이 식이 아주 간단해졌는데 막상 풀어놓고 보면 써놓고 보면 아주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체역학이 일단 겁부터 먹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막 미분 즉 공간에서의 어떤 변화를 흘러가는 어떤 물질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어려운 형태로 식이 표현되게 됩니다. 또 이 텐서는 사실 물리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인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우리 공간 뭐 촉근 이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11차원 뭐 이런 뭐 얘기들을 합니다. 그를 11차원 공간의 어떤 찌그러짐 또는 늘어남 이런 걸 표현할 때도 거의 비슷한 관계식들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i나 j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ij가 1, 2, 3, 즉 우리 공간이 3차원이니까 그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은 1, 2, 3인데 예를 들어 촉근 이론이면 이 ij가 1부터 10일까지가 되겠죠. 대책 없는 식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렬 형태로 식을 풀어 쓴다고 하면 11 곱하기 11짜리 어떤 행렬이 나올 텐데, 그죠? 단 그 11짜리 11 행렬을 요 식 하나로 딱 써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 자체는 아주 간단히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텐서형 표현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뭐 그런 공부는 하고 싶지 않죠. 저도 그 책 보고 물리학이 참으로 어렵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이 유체역학식들도 사실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들에 겁먹기보다는 우리가 그 현상들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좀 찾는데 더 노력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볼티서티에 관한 얘기고, 칼테지안 표현, 실린드리컬 표현, 이런 것도 있고, 책 어딘가를 찾아보면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수식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와도를 이용해서, 볼티서티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유동이 회전하는 유동인지, 로테이셔널 플로인지, 이로테이셔널 플로인지, 비회전 유동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볼티서티가 Z가 0이면 이 값을 계산해서 이 값이 0이 나왔다. 이 얘기는 회전 성분이 없다는 얘기와 같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직접 속도 벡터를 가지고 압축성, 로테이션, 그 다음에 뭐 스트레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가속도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우리가 소용돌이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요 선이 이제 유선이 되는데요. 이건 유체 입자가 요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선이죠. 그죠? 유선을 그리면 똑같은 유동인데 속도값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플로 A는 밖으로 갈수록, 즉 R이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놈입니다. 이 놈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R 방향으로의 어떤 속도는 UR이 R 방향의 속도입니다. 이제 원을 중심으로 방사되는 방향, radial direction이죠. 그죠? 이걸 radial direction. 그래서 반경 방향, 방사 방향의 속도 성분은 0이죠, 지금. 그죠? 즉, 유동은 이 원의 평행한 방향으로만 도니까 결과적으로 회전하는 방향, 이 세타를 이제 circumferential, 회전 방향, 뭐 우리말로 뭐 그렇게 부르는데, 이 회전 방향은 U 세타 방향, 즉 각이 바뀌는 방향, 이게 접선 방향 속도죠. 그 놈은 오메가 R로 표현되는 놈입니다. 이런 유동은 어디서 생길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큰 어떤 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컵이 이렇게 있고 이 컵 안에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솔리드 로테이션 이런 거 할 때 물의 높이가 이래 바뀌는, 회전을 하게 되면, 그죠? 근데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메가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물통의 면 바깥 이 컵의 바깥 면의 속도는 오메가 R만큼 떨어져 있다면 오메가 R이 되겠죠. 그리고 중앙은 속도가 0일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물의 속도는 이렇게 직선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물통을 회전시킬 때 그 각 물통 각 지점에, 위에서 이를 바라봤을 때 물통 각 지점의 유체 입자의 속도는 오메가 R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도 벡터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외부에서 어떤 돌림이 존재해 가지고 발생하는 유동이라고 해서 솔리드 로테이션이 됩니다. 반면에 플로 B는 유선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냥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뱅글뱅글 도는 유동입니다. 근데 안에서 요 가운데 점에서 유동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밖으로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유동이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떤 경우냐면 뭐 이런 문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냥 큰 수조가 있고 요 중앙에 내가 아주 가는 관을 넣어놨는데 이놈이 매우 점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관을, 아주 가는 관이 이렇게 수직으로 탁 들어가 있는데 이놈을 가는 관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가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럼 유체가 점착이 되어 있으니까 요 거기에 작은 막대기가 있다면 요 막대기가 속도가 각속도가 엄청 클 거니까 어,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회전을 시키니까 이 속도도 아주 커지겠죠. 근데 밖으로 갈수록 이놈에 의한 영향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죠? 요 바깥으로 갈수록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유동을 볼텍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와류라는 것이죠. 와류. 그런데 자 그러면 태풍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태풍을 사진 찍은 걸 보면 그죠? 태풍에 눈이 있죠. 태풍의 눈은 왜 생깁니까?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태풍 사진 찍은 거 보면 태풍의 눈에는 구름이 하나도 없고 그죠? 그 바깥쪽에서 구름이 있죠. 그래서 태풍의 눈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기고 태풍의 눈을 벗어나자마자 상승기류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죠? 그래서 태풍의 눈이 이렇게 있고 주변에 뭐 태풍이 이렇게 막 불고 있습니다. 그죠? 태풍이 막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의 눈 딱 정중앙에서의 속도는 0일 거고, 그죠? 그래서 이 태풍의 눈은 요 플로 A처럼 솔리드 로테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태풍의 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속도 분포를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축이 이제 속도 축입니다. 자, 그러면 U 세타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눈까지는 솔리드 로테이션처럼 유체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밖으로 갈수록. 근데 이 태풍의 눈을 딱 지나자마자부터는 속도가 이렇게 볼텍스처럼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의 눈을 제외하고 나면 태풍의 눈 안쪽은 솔리드 로테이션이 되고 태풍의 눈 밖에서부터 바로 바깥에서부터 구름이 생기는 영역 거기서부터는 이 볼텍스의 분포와 거의 유사한 어떤 속도의 분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태풍의 눈 바깥이 이제 볼텍스가 되는 거죠. 거기 또 마찬가지로 UR은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놈의 예를 들어 다이버전스를 구했다. 다이버전스를 구해보면 둘 다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둘 다 비압축성 유동이 되고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볼텍스의 속도는 멀어질수록 바깥으로 갈수록 반비례해서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R분의 어떤 K, 어떤 상수값이라는 거죠. 뭐 저 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기역학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자 UR과 U세타가 서로 다른 겁니다. 스트림라인의 모양은 둘 다 똑같이 서큘러 플로인데 회전하는 유동인데 속도가 이렇게 둘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때 볼티서티를 구해보면 2차원 문제니까 Z 방향의 성분만 이렇게 살아남아 있겠죠. 그래서 계산 공식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 이 자리에 U 세타의 오메가 R 제곱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쭉 해보면 솔리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볼티서티가 2 오메가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 볼티서티의 절반이 각속도죠. 애초부터 각속도가 오메가였으니까 그죠? 당연한 게 볼티서틴 2오메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계산을 하나마나 그죠? 근데 볼텍스 유동 즉 U세타가 R분의 K로 표현되는 이 볼텍스 유동의 볼티서티를 계산을 해보면 0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이 볼텍스 유동은 이 로테이셔널 플로우라는 것입니다. 와류인데 그죠? 비회전 유동인 거죠. 그러니까 와류라고 해서 이게 모양은 회전 유동인데
얘가 갖고 있는 속성은 비회전 유동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로테이션 같으면 예를 들어 요 스마일맨이 아래쪽에 이렇게 쭉 있는데 얘는 각속도를 갖고 회전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각속도가 어차피 오메가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얘는 자기 자신 기준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마일맨의 모양이 이렇게 각 위치에 따라서 원점을 머리가 원점을 향하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비회전 유동은 회전하는 성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처음에 내가 이 스마일맨을 이렇게 머리가 위를 Y축을 향하도록 만들어 놨다면, 놓았다면 여기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흘러감에 따라서도 얘의 모양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모양이 똑같더라도, 즉 유체의 흐름의 유선의 모양, 흘러가는 모양은 똑같더라도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유체의 특성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솔리드 로테이션 같은 이런 이벤트들, 즉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쪽 면만 보이는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와 달의 관계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이 회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앞쪽 면에 있는 토끼는 봤는데, 그죠? 뒤쪽 면에 뭐가 있는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맨눈으로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 운동, 루나 로테이션,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는 달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각속도 성분이 발생한 유동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회전하는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 놈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달이 지구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놈이다. 뭐 이런 주장에 뭐 강력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로 태풍과 비슷한 유동이 있죠. 바다에서 생기는 와유동이죠. 그 명랑 대첩, 그죠? 영화의 명랑, 그걸 보면 그 태풍, 이 소용돌이, 그죠? 소용돌이에 막 있고, 그죠? 여기 배가 탁 빠져 있습니다. 우리 수군들이 전투 중에, 그죠?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그죠? 백성들이 이 근처에 와가지고, 여기 배를 대고, 여기 줄을 달아가지고, 그죠?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매우 강력한 소용돌이 바깥에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소용돌이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바깥에도 어떤 그 소용돌이 방향으로의 유동의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이 볼텍스 영역에 있어서 아래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회전 속도가 상당히 낮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수군배는 그죠? 이 일종의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솔리드 로테이션 하는 영역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 우리 수군의 배는 얘가 방향에 따라서 그죠? 여기가 앞 1번이고 여기 2번이라면 회전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회전을 하고 있겠죠. 솔리드 로테이션 하는 영역이니까 1번, 2번, 1번, 2번. 그죠?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탄 배는 솔리드 로테이션 영역이 아니고 볼텍스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있었으면, 그죠?
요 옆으로 가도 이런 모양이었을 거고, 여기 가도 이런 모양, 여기 가도 이런 모양, 여기 가도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줄을 잡고 이렇게 당기는데, 그죠? 이렇게 회전을 함에 따라서 얘는 이쪽으로 늘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이 줄이 굉장하게 큰 힘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그 정말로 밖으로 탈출시키기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 백성들의 배까지 딸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응?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죠. 영화 볼 때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죠. 응? 근데 이제 그 두 배가 놓인 상태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그놈의 상태는 속도의 분포가 어떻느냐 이것이 결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이제 태풍이라든지 어, 또 이런 그 명랑 뭐 이런 바다에서의 소용돌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 것이죠. 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도로시 나오는 영화 있죠. 그죠? 오즈의 마법사. 어, 여러분도 오즈의 마법사 아십니까? 뭐 작년까지 선배들은 오즈의 마법사를 대충 알긴 하던데 뭐 엄청 오래된 옛날 얘기죠. 거기에 보면 도로시가 살던 집이 갑자기 그 토네이도에 휩쓸려 가지고 그죠? 영화에서 보면 그 도로시의 집이 토네이도에 휩싸여 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그죠?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세계로 어, 빠져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도로시의 집은 어떤 회전을 하고 있었을까요? 음? 음. 엄청나게 거대한 토네이도가 왔고, 그죠? 어, 그 토네이도의 눈 안으로 들어가면서 도로시의 집이 뱅글뱅글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뱅글뱅글 도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도로시의 집이 회전하는 상태를 일종의 토네이도의 눈, 태풍의 눈 안에 도로시의 집이 있었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죠? 어, 그러면 태풍의 눈 안쪽은 솔리드 로테이션을 하는 곳이고, 여기는 로테이셔널 플로우가 그 공기의 특성이 로테이셔널 플로우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시의 집은 그죠? 어, 도로시의 집은 태풍의 눈, 즉 토네이도의 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와 같이 이 플로 A의 이 스마일맨처럼 집이 회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옛날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 과연 집이 이렇게 돌고 있었을까요? 어, 그게 아니고 그냥 제 기억으로는 이런 형태로 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정교한 어떤 영화를 만들 때 한때 영화의 이상한 거, 오게티 뭐 이런 거 찾는 뭐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뭐 그런 종류의 상황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는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키네마틱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뭐 그런 개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뭐 황당한 사례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속도의 분포입니다. 즉 공간의 속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그 속도 벡터를 우리가 공간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속도 벡터를 알면 결과적으로 그 어떤 유동, 유체 운동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이 공식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3장에서 적분형으로
유체 지배 방정식을 표현했습니다. 적분형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매스 컨저베이션, 질량 보존 관계식, 또 모멘텀 이퀘이션, 그리고 에너지 이퀘이션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것들을 우리가 적분형으로 표현해 가지고 어떤 컨트롤 볼륨에서의 어떤 양의 변화는 유출입되는 양과 같다. 뭐 이런 원리를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시어렘을 이용해서 그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컨트롤 볼륨 내부에 아주 작은 지점들, 즉 아주 작은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도 그 지배 방정식이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정식, 그걸 이제 미분형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미분형 방정식을 이제 유도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질량의 보존, conservation of mass. 자, 우리가 이 질량 보존 관계식을 적분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놈은 결과적으로 뭐 dt분의 dm 질량의 전체 시스템의 질량에는 변화가 없는데 컨트롤 볼륨 내부에서는 밀도의 변화량이 되고 그죠? 단위 시간당 밀도의 변화량은 결과적으로 이 양이 dm 다트였죠. 그죠? 어떤 표면에 있는 어떤 미소 면적을 통해서 유출입되는 질량 유량의 총합과 같다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하나는 미분형식을 이제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볼륨에 대한 적분이고 부피 적분이고 하나는 면적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면적분을 부피 적분으로 바꾸고 부피 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꾸는 아주 유명한 공식이 있죠. 아마 벡터 미적분학 할 때 그린 티어렘 이거는 이제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꾸는 관계. 또 가우스 시어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이제 여기서는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양 G라는 양이 있는데 이 G라는 양의 다이버전스. 자, 다이버전스 G라는 것은 계산을 하자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G의 X 성분 더하기 라운드 Y, 라운드 G의 Y 성분, 벡터의 XYZ 성분이죠. 라운드 Z, 라운드 GZ 이렇게 표현되는 양입니다. 자, 어떤 양의 이 다이버전스를 부피 어떤 볼륨 내에 모든 곳에 있는 저 다이버전스 양을 다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뭐와 같냐면 표면에서 그 전체 볼륨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표면에서 어떤 양이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양과 같다. 즉 쉽게 말해서 표면에서 노멀 방향 성분, 표면에서의 G라는 양의 노멀 방향 성분을 다 그냥 썸하면 내부에서 어떤 다이버전스를 다 계산해 가지고 썸한 거와 똑같다. 이게 다이버전스 디어렘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부피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고 거꾸로 면적분을 부피적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면적분, 즉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요 적분을 잘 들여다보면 요 다이버전스 시어렘에 노멀 벡터 DA가 있고 그죠? 그러면 요 시어렘 상에서 G 벡터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로 V 벡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면적분을 로 V 벡터가 G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부피적분으로 바꾸면 다이버전스 로 V가 되겠죠. 그죠? 다이버전스 로 V로 이 볼륨 인테그랄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볼륨에 대해서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식을 컨트롤 볼륨 내의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써보면 라운드로 라운드 T가 남고 그 다음에 로 V에 대한 다이버전스 즉 이 두 개의 합을 전체
질량 요소 전체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면 질량 보존 관계식에 따라서 이놈이 0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양이 있는데, 그리고 각 지점마다 다 다른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을 적분해 가지고 항상 0이 나온다. 이 얘기는 모든 곳에서 이놈이 0이란 얘기죠. 또는 이 부피를 0으로 보내는 거죠. 매우 작은 어떤 부피 요소에 적용을 시키면 요 양이 0이라는 것이 0이어야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크기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든지 간에 모든 컨트롤 볼륨에서 저 인테그랄이 성립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요 빨간 테두리 친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질량 보존을 매우 작은 무한히 작은 어떤 컨트롤 볼륨에 적용되는 질량 보존 관계식인 거죠. 즉 공간에 쉽게 말 다른 말로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유체 요소의 공간, 이 방은 공기로 가득 차 있죠. 이 유체 요소의 공간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공간에서 질량이 보존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질량이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걔들의 밀도는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할 수 있지만 질량 요소들은 모든 공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을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연속, 즉 유체가 끊김없이, 즉 어떤 입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컨티뉴엄, 연속체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 연속체가 항상 충족해야 되는 질량 보존이라는 의미에서 이걸 연속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continuity equation이 되는 거죠. 라운드로 라운드 t, 그리고 로 v의 다이버전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몇 가지 가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놈이 스테디 유동이다 라고 하면 요 없어지는 이 화살표가 잘못되어 있네요. 요 위치가 아니고 이놈이 0이죠. 스테디라는 것은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가 0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즉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딱 정해져 있는 유동, 정상 유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놈이 0이니까 남는 놈은 로 V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incompressible, 비압축성 유동이라는 것은 유체 입자의 밀도가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즉 유체 입자가 계속 흘러가면서 그 유체 입자의 입들의 밀도가 바뀌지 않을 때, 그래서 쉽게 말해서 라운드로 라운드 t라는 것은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이놈이 incompressible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놈이고 밀도가 콘스탄트 하니까 결과적으로 요 원래 continuity equation에서 남는 놈은 밀도 빼고 나면 요 얘기가 되죠. 이거 우리 앞에서 키네마틱스 할 때 그죠? 다이버전스 V가 0이면 incompressible이다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지배 방정식의 특수한 상태, 즉 밀도가 일정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 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비압축성, 압축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이제 칼테지안에서 표현하면 이 원래식 로 V에 대한 다이버전스는 로 U X로 미분, 로 V X로 X가 아니고 Y죠. 그리고 로 W를 Z로 미분하는 요 양이 요거의 총합이 다이버전스죠. 그죠? 다이버전스 로 V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놈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스테디 유동이라면. 또 원래의 컨티뉴어티케이션은 칼테지안 코오디네이트에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고 언젠가 항이 높아지면 이걸 가지고 뭘 할 텐데 지금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된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래 되는지 찾아보려면 책을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책에 752쪽 책의 752쪽을 보시면 이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컨티뉴어티,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 그 다음에 모멘텀 이케이션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또 인터넷에 엄청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보시면 왜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배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걸 이제 또 텐서형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배방정식을 라운드 로,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 로 v는 0 이게 컨티뉴어티인데 이 방정식을 풀어 써보면 x로 미분, y로 미분, z로 미분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이 우리가 원래 식을 풀어 쓴 식이고 또 여기 다이버전스 로 v는 식을 다르게도 쓸 수 있죠. 이놈은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죠? v 벡터 로 이러면 이제 이놈은 그레디언트가 되겠죠. 더하기 로 곱하기 다이버전스 v 벡터 식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time rate of density 밀도의 시간 변화율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운드 t 라운드 로가 되고 요 놈은 u 라운드 로 라운드 x v 라운드 로 라운드 y w 라운드 로 라운드 z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식을 써보면 라운드 로 라운드 t 더하기 속도 벡터랑 뭘 내정한 겁니까? 밀도의 그레디언트를 내정한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이 식에서 여기에 있는 이 항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라운드 로 라운드 t 더하기 v 벡터와 밀도 그레디언트의 내적이 캐피털 d로 dt 즉 타임 레이시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더하기 남는 놈은 로 벨로시티 다이버전스 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요 식은 이제 텐서형으로 바꾸어 놓고 보면 라운드 ui, 라운드 xi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라운드 ui, 라운드 xi라는 것은 i가 1, 2, 3이니까 그리고 u,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v, 라운드 y, 라운드 w, 라운드 z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식입니다. 이 똑같은 식을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것을 이 관계식을 찾을 때 이와 같이 어떤 아주 미소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 볼륨 어널리시스 하듯이 이 미소 요소에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 유량, 예를 들어 요쪽 면 X 방향으로 따지면 요 면은 결과적으로 질량 유량 어떤 면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면의 질량 유량은 로 VA죠. 로 VA입니다. 그러니까 로 U X 방향 속도고 들어오는 요 면의 면적은 dy dz죠. 그죠?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X 방향 dx만큼 갔을 때 속도는 얼만큼 바뀌었을까요? 요 면의 속도가 u라고 하면 거기서 u의 x 방향 변화량 곱하기 dx 하면 이놈이 dx만큼 떨어진 곳의 속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면적은 일정하고 바뀌는 놈은 밀도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죠? 로유라는 놈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유 더하기 델타 로유는 로유의 x방향 그레디언트 곱하기 dx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 이렇게 빼고 나면 라운드 x 로유만고 거기에 dx, dy, dz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부피죠. 그죠? dv가 됩니다. 그래서 각 방향으로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 유량을 다 합치고 나면 그놈이 전체의 밀도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 우리 컨트롤 볼륨 어널리시스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식을 표현해도 이 컨티뉴어티케이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책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쭉 따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컨티뉴어티 얘기를 잠깐 덮어놓고 이제 다시 유동의 가시화 얘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유동의 가시화라는 것은 결국 유동의 어떤 흐름, 유동장애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검사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행위를 유동 가시화라고 부릅니다. 가시화. 가가 가능하다 가짜고 시가 보다는 것이고 될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공기의 흐름 이거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요 아래 야구공이죠. 회전하고 있는 야구공입니다. 근데 이 야구공 앞쪽에 어떤 뭐 향초 같은 걸 피워가지고 뭔가 스모크 라인을 이렇게 쭉 만듭니다. 유동이 만약에 일정한 간격으로 스모크 라인을 이렇게 쭉 뿌려 놓고 그죠? 그러면 쭉 직선 라인이 될 겁니다. 근데 이놈의 야구공이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이 앞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뒤쪽의 유동의 흐름은 이와 같이 변화하겠죠. 왜냐하면 이 물체 때문에 유동이 방해받기도 하고 또 압력이 어떤 변화가 발생해서 흐름의 위치가 당연히 바뀌겠죠.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당장 집에서 목욕탕에서 손을 물 안에서 흔들어 봐도 보이는 것들이죠. 내 손 뒤쪽에 어떤 소용돌이가 막 생기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동 가시화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numerical 즉 CFD 계산 이런 걸 통해서 얻은 결과를 우리가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가시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 스트림라인 또는 스트림 튜브 뭐 요 스트림라인과 스트림라인 사이는 꼭 무슨 관처럼 튜브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긴 튜브가 쭉 서로 붙어서 쭉 늘어져 있는 거하고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림 튜브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 패스, 입자의 경로를 추적하는 선이 있고 스트릭 라인, 스트릭, 흐름선,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흐름의 궤적을 찾을 때 또는 동일한 순간을 찍은 선, 타임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피스 플로우라든지 아니면 뭐 레이저 광선 이런 걸 이용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유동 가시화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가시화 방법으로 이제 스트림라인을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트림라인은 매 순간마다 instantaneous local velocity vector 매 순간 모든 위치, 각각의 위치에서 속도 벡터의 접선을 쭉 이은 선입니다. 자, 속도 벡터라는 게 결국 유체가 움직이는 방향이죠. 그 움직이는 방향을 쭉 연결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유체 입자는 이 스트림라인을 따라 쭉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의에 따라서 이 스트림라인 선에 만약에 어떤 점에서부터 내가 어떤 dr 벡터만큼 움직였다 라고 하면 이 dr 벡터는 dx, dy, dz로 표현될 겁니다. dx, dy로 표현되고 그런데 이 점에서 접선의 방향이 속도 벡터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속도 벡터는 우리가 u, v, w를 성분으로 하는 놈인데 그죠? 결과적으로 두 개의 방향이 똑같다는 거죠. 즉 유체 입자가 r만큼 움직인 방향하고 속도 벡터의 방향이 두 개의 방향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평행한 두 개의 벡터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사인 법칙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u분의 dx하고 v분의 dy하고 w분의 dz가 같다. 우린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속도 벡터를 알면 이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x, y, z에 관한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x, y, z에 대한 관계식들을 표현해내면 그래프로 표현해내면 그게 유선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동의 속도 벡터가 v는 L분의 V0 뭐 L분의 V0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죠. 마이너스 XI 더하기 YJ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럼 이 얘기는 U 즉 X방향 속도 성분은 L분의 V0 마이너스 X 그리고 Y방향 속도 성분은 L분의 V0 Y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 유동의 스트림라인을 결정해 봐라 는 게 이 문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스트림라인의 정의에 따라서 저 속도 벡터와가 결국 접선에 관한 관계식을 나타내니까 그죠? 우리는 u분의 dx는 v분의 dy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uv를 아니까 이 uv는 x와 y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대입하면 이 식은 x와 y에 관한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L분의 V0는 양쪽에서 싹싹 없어지고 그죠? 결국 남는 건 X분의 DX가 Y분의 DY다. 뭐 이런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1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죠? 우리 요거를 적분을 양변에 변수 분리로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로그 x는 로그 y 플러스 어떤 상수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한 식으로 이렇게 묶게 되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x 곱하기 y가 어떤 상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xy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는 것은 몽땅 다 이 유동의 유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xy가 상수값수 1을 뒀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y는 x분의 1이 유선이 된다는 거죠. 이 유동에. 그래서 그려보면 요선처럼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동의 속도 벡터는 x방향으로 마이너스고 y방향은 포지티브니까 속도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될 겁니다. 그리고 c가 2일 때, 3일 때, 뭐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은 선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유동은 뭔가 여기서 유동이 요 축에서 뭔가 막혀 있고, 그죠? 막혀 있고, x축, 먼 x축 방향에서 유동이 이 막혀 있는 곳으로 들어와 가지고 옆으로 흘러나가는, 즉 플러스 y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유동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도 벡터만 알면 우리는 이 유동, 이 유선들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1호부터 이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유선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결국 요거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요식 풀어가지고 그 XY에 관한 관계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가시화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것들을 유동을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얘기를 한 후에 다시 컨티뉴어티에 관한 관계식으로 돌아와서 스트림 펑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가시화에 관한 얘기들이 뛰어 들어온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들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